여러분, 만약 한 가지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지 바닥을 따뜻하게 하기 위한 작은 변화였을 뿐인데 이곳 스웨덴의 작은 호텔이 어떻게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을까요? 망해가던 이 호텔은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견디며 손님들의 발길이 끊긴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으로 선택한 것이 있었는데요. 이 선택으로 인해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추위 속에서도 손님들이 발길을 멈추지 않게 만든 이것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따뜻한 방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한 도시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따뜻함이 단지 온도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니나 마르코넨이라고 합니다. 스웨덴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고 지금은 조부모님이 물려주신 작은 호텔을 남편 마르쿠스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예전엔 눈이 쌓인 산과 얼어붙은 호수가 주변을 둘러싼 이곳은 한때 전 세계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평화로운 겨울 휴양지로 마을의 자랑이었지만 요즘은 손님이 거의 없는 한적한 공간이 되어버리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곳은 제 가족의 추억과 꿈이 깃든 소중한 장소이기에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 호텔은 50년 된 낡은 건물로 오래된 난방 시스템은 스웨덴의 혹독한 겨울을 견디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고 객실 바닥은 하루 종일 차가운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런 환경 탓에 손님들의 불만은 쌓여갔고 리뷰 사이트에는 방이 너무 춥습니다. 마치 얼음 위에서 자는 것 같았습니다. 난방이 전혀 안 돼요. 겨울철에는 절대 가지 마세요. 라는 혹평들이 넘쳐났습니다. 저는 그 리뷰들을 읽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르쿠스, 이대로 가면 우린 호텔을 닫아야 할지도 몰라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빗장부는 숫자로 가득했고 점점 늘어가는 난방비는 호텔 운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리나, 난방비만으로도 호텔 운영비가 다 나가고 있어요. 이대로 손님을 계속 받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전기 히터를 더 놓는다고 해도 손해만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 호텔은 우리 부모님이 평생을 바쳐 지키던 곳인데 마르쿠스는 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것 같아요. 대출을 더 받으려 해도 은행에서 승인이 나질 않아요. 새로운 방법이 없다면 더는 버틸 수 없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곳은 두 사람의 모든 추억이 담긴 곳이자 두 아이의 유년 시절을 함께 보낸 소중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저는 다시 컴퓨터를 열고 해결책을 찾아 나섰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저는 우연히 한국의 난방 시스템, 즉 온돌에 대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바닥에서 따뜻한 열이 올라온다고? 게다가 난방 효율이 엄청나다고 하네요. 저는 눈을 반짝이며 기사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온돌은 한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적인 난방 방식으로 바닥을 통해 열이 고르게 전달되어 방 전체를 따뜻하게 유지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전기 히터나 라디에이터보다 에너지 소비가 적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마르쿠스를 깨우며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보, 이거 한번 봐요. 한국에서 사용하는 온돌이라는 난방 시스템인데 이걸 우리 호텔에 설치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상황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론 절대 못 버틸 것 같아요. 마르쿠스는 반신반의하며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한국식 난방을 스웨덴 호텔에 도입한다고요? 너무 생소하지 않아요. 게다가 설치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나요? 손님들은 계속 떠나고 있고 이대로라면 한 달도 못 버틸 거예요. 어차피 파산 직전이라면 새로운 걸 시도해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마르쿠스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무슨 결정을 하든 큰 위험이 따르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온돌 설치가 정말 효과가 있다면 마지막 시도를 해보죠. 다음 날 저는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설치 가능성과 예상 비용에 대해 문의한 결과 다행히 온돌 설치는 스웨덴의 기후와 건축 환경에도 적합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온돌 설치에는 많은 비용이 들었지만 저는 결단력 있게 대출을 받았습니다. 호텔의 주요 객실과 라운지에 온돌을 설치하기 위해 저는 며칠 동안 호텔 직원들과 함께 객실을 비우고 준비 작업을 도왔습니다. 온돌 설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잠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벽난로 옆에서 온돌의 구조를 설명해주는 기술자를 지켜보며 한국 온돌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기술자는 말했습니다. 온돌은 열을 바닥에 저장해 천천히 방 전체로 전달합니다. 온도를 유지하는데 에너지가 적게 들기 때문에 난방비 걱정도 줄어들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첫 시범 가동이 시작되었을 때 객실 바닥에서 은은하게 따뜻한 열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쿠스는 맨발로 바닥을 밟으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바닥 전체가 따뜻해졌군요. 마치 햇볕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손님들이 이 따뜻함을 느낀다면 다시 돌아올지도 몰라요. 온돌 설치 이후 첫 번째 손님이 호텔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스웨덴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따뜻하게 유지된 방에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호텔의 난방 시스템은 정말 독특하네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이 너무 편안합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한국식 난방 시스템인 온돌이에요. 방 전체를 균일하게 데워주죠. 손님들은 이 새로운 경험에 매료되었고 호텔 리뷰에는 긍정적인 글들이 빠르게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스웨덴의 겨울 여행 중 최고의 숙박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의 온돌 덕분에 하루 종일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추운 밤에도 이 호텔에서만큼은 편안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호텔은 다시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온돌을 경험하기 위해 일부러 먼 길을 찾아오는 손님들도 생겼습니다. 마르쿠스와 저는 온돌 설치 이후 호텔 운영이 안정되는 것을 보며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난방비는 크게 줄었고 손님들의 만족도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저는 어느 날 밤 마르쿠스와 함께 호텔 라운지에 앉아 따뜻한 바닥 위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한국 온돌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줄은 몰랐어요. 마르쿠스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난방 기술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호텔에 다시 살아갈 기회를 준 선물 같아요. 그들은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온돌의 따뜻함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호텔은 점차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사이 예약 문의가 꾸준히 들어왔고 조용하던 로비와 텅 비어있던 객실 복도에도 손님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둘 예약이 들어오다가 일주일쯤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라인 여행 사이트에 손님들이 남긴 긍정적인 리뷰가 빠르게 퍼지면서 온돌을 체험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온돌을 경험하기 위해 이곳까지 왔습니다. 겨울철 스웨덴에서 이런 따뜻함은 상상도 못했어요. 스웨덴에서 한국을 느끼다니. 바닥에서 따뜻함이 전해지는 온돌이 이렇게 편안한지 몰랐습니다. 이 리뷰들은 단순한 숙박 후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라는 독특함과 더불어 추운 겨울을 견디며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라는 점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날 아침 호텔 프런트에 앉아있던 리나는 새로운 손님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로비에는 가족 단위의 손님들이 웃으며 짐을 풀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연인들이 여행 계획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호텔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어요. 리나는 커피를 마시던 남편 마르쿠스에게 말했습니다. 마르쿠스는 창밖을 내다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온돌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손님들은 온돌방에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호텔의 라운지와 벽난로 주변에 모여 온돌 경험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여행담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프랑스에서 온 한 가족이 로비에서 리나와 마르쿠스를 만나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가 이곳을 알게 된 건 온돌 덕분이었지만 여기에 와보니 따뜻한 온돌만이 아니라 이곳 사람들의 환대가 더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그들의 말을 듣던 리나는 마음속 깊이 감사함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호텔의 방을 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문제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스웨덴 북부에서 온 한 손님이 프런트 데스크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머무는 방은 온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닥이 차가워요. 리나는 황급히 기술자를 불러 해당 방을 점검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배관이 과도한 추위로 인해 동파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호텔의 오래된 구조와 스웨덴 특유의 극한 기후가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었던 것입니다. 마르쿠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온돌 설치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리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에게 따뜻한 경험을 약속한 만큼 그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리나는 곧바로 온돌 설치 업체와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진과 상담한 결과 스웨덴 환경에 맞는 추가 보강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배관 주변에 추가 보온 처리를 하고 열 손실을 줄이는 방식으로 보완하면 동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리나는 이 공사가 호텔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손님들에게 약속했던 따뜻함을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렸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녀는 매일 손님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정중히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희 호텔이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께 더 따뜻한 방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리나의 진심 어린 태도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그녀를 응원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이곳이 특별한 장소가 되는 것 같아요. 기다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공사가 끝난 후 호텔은 새로운 모습으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강화된 온돌 시스템은 스웨덴의 극한 추위에도 완벽히 작동했고 방 안에는 이전보다 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손님들은 다시 한번 온돌의 매력에 감탄하며 호텔 리뷰에 그들의 감정을 남겼습니다. 온돌 덕분에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스웨덴 겨울을 온돌과 함께라면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곳은 단순히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리나는 손님들이 떠나며 남긴 감사의 인사를 들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온돌이 우리 호텔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녹이고 있구나. 마르쿠스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리나, 우리가 해냈어요. 이 온돌이 단순히 난방 기술을 넘어서 이 호텔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어요. 리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도 더 나은 호텔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겠죠. 이제 호텔은 단순히 숙박시설이 아니라 온돌의 따뜻함을 나누는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온돌이 설치되고 반응들은 긍정적이었지만 모든 일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리나와 마르쿠스가 호텔의 재기를 꿈꾸며 시작했던 이 도전은 또 다른 차원의 시험을 마주하게 했습니다. 온돌을 경험한 손님들은 대체로 만족했지만 문제는 새로운 손님들을 꾸준히 끌어들이는 일이었습니다. 리뷰가 좋다고 해서 모두가 이 작은 마을까지 찾아오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객실은 비어 있었고 호텔 운영비는 날이 갈수록 증가했습니다. 리나는 저녁마다 매출 당부를 들여다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온돌이 손님들을 다시 불러 모을 열쇠가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더딜까요? 마르쿠스는 그녀의 옆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리나, 여기까지 오는 길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겨울엔 눈 때문에 도로 상황도 안 좋고요. 손님들이 쉽게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온돌도 소용없을지도 몰라요. 그 말에 리나는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 호텔은 단순히 숙박시설이 아니라 그녀의 가족 역사가 담긴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부모님이 이곳에서 평생을 일구며 지켜왔고 어린 시절 그녀에게 많은 추억을 선사했던 장소였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그 따뜻한 추억을 물려주고 싶었지만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어느 날 리나는 프런트 데스크에 앉아 손님들의 예약 기록을 정리하던 중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는 이웃 마을의 노인회에서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나 씨. 혹시 이 호텔의 온도를 잠시 체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을의 어르신들이 따뜻한 곳에서
하루를 보내고 싶어 하시거든요. 리나는 반가운 마음으로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호텔이 비어있는 날이 많았던 만큼 지역 주민들과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왜 여태껏 손님들을 멀리서만 찾으려고 했을까? 이곳의 주민들에게도 이 호텔이 필요한 공간일 텐데. 그날 오후 리나는 직원들과 함께 준비에 나섰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편히 머무를 수 있도록 객실의 온도를 조절하고 라운지에 간단한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지역의 전통 음식을 함께 나누기로 계획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도착했을 때 리나는 그들의 표정을 보고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모두 두툼한 외투를 입고 들어섰지만 온돌의 따뜻함이 발끝부터 몸을 감싸자 하나둘씩 웃음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방은 정말 오랜만이네. 마치 우리 어릴 적 느꼈던 온기 같아. 그들의 이야기는 리나에게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들은 과거에 살았던 집과 추억들을 꺼내놓으며 온돌이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어르신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던 중 리나는 그들로부터 소중한 조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리나, 이 호텔은 단지 따뜻한 방만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추억과 안식을 줄 수 있는 장소가 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단순히 바닥이 따뜻해서가 아니잖아요. 당신의 마음이 전해졌기 때문이죠. 그 말은 리나의 마음속 깊이 박혔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호텔을 단지 운영해야 할 사업체로만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곳이 사람들에게 따뜻한 기억을 남길 수 있는 장소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리나는 다음 날 아침부터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온돌이 단순히 따뜻한 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호텔이 지역 주민들과 외부 손님 모두에게 특별한 추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심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녀는 지역 노인회, 학교, 문화단체와 협력하여 호텔을 다목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호텔의 온돌 객실을 활용하여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줄 쉼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을의 전통과 문화를 나눌 수 있는 축제를 호텔 라운지와 정원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세대를 위한 체험학습을 통해 온돌 시스템의 과학적 원리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워크숍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단순히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호텔이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몇 주 후 호텔에서는 지역 축제를 열었습니다. 리나는 온돌방을 소개하는 투어와 함께 한국식 떡국과 차를 제공하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어우러지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온돌의 원리에 대해 배우고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며 리나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바닥은 처음이에요. 여긴 진짜 마법 같아요. 리나는 아이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온돌은 한국에서 전해 내려온 전통 난방 방식이에요. 여기 스웨덴에서도 이렇게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주길 바랐어요. 축제가 끝난 뒤 리나는 조용히 호텔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호텔 안은 온돌의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의 축제와 어르신들의 미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니었구나. 이건 사람들을 연결하고 따뜻함을 나누는 매개체였어. 그녀는 다시 한번 이곳이 자신에게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장소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리나는 마르쿠스와 함께 호텔의 미래를 이야기하며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지 손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정말 따뜻한 기억을 나누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해요. 맞아요, 리나. 이 온돌이 우리 호텔과 마을 모두에게 큰 선물이 되었네요. 축제가 끝난 뒤 리나는 라운지에서 혼자 호텔 운영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젠 장부의 숫자들이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안정된 매출과 손님들의 긍정적인 피드백 덕분에 호텔은 점차 재기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나는 단순히 안정된 운영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축제를 통해 깨달았던 점은 이 호텔이 단지 손님을 맞이하는 숙소가 아니라 더 많은 이들에게
특별한 경험과 기억을 선사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온돌이 단지 우리 호텔의 위기를 넘긴 도구로만 남아서는 안 돼요. 그녀는 자신과 마르쿠스, 그리고 직원들에게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난 이후 리나는 마을 주민들과 본격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호텔을 지역의 중심지로 활용하도록 문턱을 낮추고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리나는 마을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호텔의 비수기 객실을 쉼터로 개방했습니다. 마르쿠스는 난방비 걱정을 하는 주민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온돌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쉼터를 방문한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따뜻함은 참 오랜만이에요. 그들의 이야기는 리나와 마르쿠스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역 학교와 협력하여 온돌의 과학적 원리를 배우는 체험 학습도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온돌이 단순히 방을 따뜻하게 하는 기술이 아니라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바닥이 에너지도 적게 쓰다니 정말 놀라워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은 리나에게 큰 보람을 안겨주었습니다. 리나는 호텔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온돌의 매력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온돌 체험과 더불어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온돌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식 전통 음식과 차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한 독일에서 온 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호텔에서 단지 스웨덴의 겨울을 즐긴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도 알게 되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온돌은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전통과 기술의 조화라는 걸 깨달았어요. 리나는 이 피드백을 들으며 호텔이 단지 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호텔을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예상치 못한 도전들도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호텔의 온돌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비용을 절감해야 했습니다. 리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 설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웨덴의 겨울은 해가 짧지만 효율적인 설계를 통해 전기를 보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리나는 지역의 재생에너지 전문가들과 협력해 작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온돌 난방에 연결했습니다. 첫 시험 가동에서 성공하자 마르쿠스는 감격한 표정으로 리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냈어. 이제 이 온돌이 환경에도 더 이롭게 작용할 수 있겠군요. 이 노력은 호텔의 운영 비용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에 대한 호텔의 이미지를 크게 개선하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호텔의 방명록에는 손님들이 남긴 따뜻한 메시지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곳에서의 하루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한 시간이었어요. 온돌의 따뜻함은 단지 몸을 녹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데워주는 것 같아요. 리나는 방명록을 읽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노력이 손님들의 마음에도 깊이 스며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리나는 마르쿠스와 함께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지난 몇 년간의 변화를 떠올렸습니다. 마르쿠스, 우리가 처음 온돌을 설치하던 날을 기억해요? 당연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시도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리나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웃었습니다. 온돌이 단지 난방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였던 것 같아요. 그걸 깨달으니 모든 게 더 의미 있게 느껴져요. 리나와 마르쿠스의 호텔은 이제 단순히 숙박 시설이 아니라 온돌의 따뜻함을 나누는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을 주민과 손님들 모두에게 사랑받는 이 호텔은 더 이상 과거의 어려움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온돌에서 시작된 이 여정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따뜻함은 기술이나 시설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고 함께하는 가치를 느끼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리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 온돌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줬어요. 이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 마르쿠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이 온돌은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호텔 창밖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설경을 바라보며 온돌이 전한 따뜻함이 여전히 모든 곳에서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더욱 감동적이고 더욱 나은 영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감동향기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